자, 38장, 39장 경우의 수 편인데요. 경우의 수를 세분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를 세분하려면 중복하는 경우 없고요. 틀리지 않고요. 다 카운팅을 하자라는 게 경우의 수에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카운팅을 하면, 어떻게 셈을 하면 빠뜨리지도 않고 또 중복하지도 않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들을 다 셈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공부하는 건데, 처음 나오는 게 뭐 합의법칙, 고배법칙이 먼저 나와요. 첫 페이지 보시면 이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합의법칙은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고배법칙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쪽으로 발생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계산할 때 우리는 곱셈을 계산할 거라는 얘기예요. 가장 극명하게 이런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길찾기 문제인데, 몇 가지 경우로 이제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니? 라는 건데, 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또 B라는 지점에서 다시 C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A부터 C까지 가는데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A부터 B까지 갈 때 이쪽 루트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몸이 하나인데 이놈과 이놈을 동시에 지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 그지? 얘랑 얘랑 동시에 지날 수 없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지수들은 다 덧셈 계산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와 다시 B에서부터 C까지 경로의 수를 택해야 되는데,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총 3가지가 있고요. B부터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2가지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덧셈 계산을 하게 2가지라고 찾을 수가 있는데, A부터 C까지 가는 경로를 내가 찾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사건, 요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을 해서 끝나야 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곱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총 6가지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는 굳이 합의법칙이다, 고배법칙이다 구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A부터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총 6가지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주 질문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돈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구분하라고 그래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구분하라고 할 텐데, 이렇게 둘게요. 상황을. 자, 100원짜리가 문제를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8-2번에 보시면 1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있고요. 10원짜리 3가지 동전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1개씩은 써야 되고요. 적어도 1개씩은 사용을 해야 되고 420원을 지불할 거래요. 그리고 사용하는 동전의 개수는 15개 이하로 하겠대. 자, 이 놈과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 놈을 하나 더 볼 텐데요. 동전을 몇 개씩 사용해야 되니? 라고 물었어. 이런 경우에
총 지불해야 되는 금액 전체를 다 이제 정해준 거지. 총 지불해야 되는 금액 전체를 정해주는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사용하는 개수, 또 50원짜리 사용하는 개수를 사용하는 개수들을 X개, 그 다음 요놈은 X개, 그 다음에 얘가 Y개, 이놈은 Z개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다 더해서 15개 이하로 사용을 해야 돼. 그지? 사용되는 개수는, 동전의 개수는 15개 이하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금액은 사용하는 개수에 관한 식이고요. 지불된 금액의 식은요, 100원짜리를 X개 지불하면 100X라는 금액만큼을 지불한 거가 되고, 그 다음에 50Y를 지불한 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10Z를 지불한 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총 얼마를 만들 거냐면 420원을 만들 거야.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을 할 건데,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문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X, Y, Z는 사용되는 개수에 관한 얘기여서 자연수만 사용을 할 거야. 적어도 하나씩은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0개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지? X나 Y나 Z한테는 0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X, Y, Z는 자연수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 부정방정식 해법이 돼요.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문자는 세 개야. 그런데 정수조건 내지는 자연수조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이야. 이럴 때는 큰 금액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X란 놈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X가 한 개 사용된 경우, X가 두 개 사용된 경우, 뭐 세 개 사용된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X라는 놈을 하나도 사용 안 했으면 100원짜리 하나도 사용 안 한 거니까 이런 경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지? 적어도 하나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 안 되겠네. 자, X가 하나 사용됐으면 이미 100원을 지불한 거야. X를 하나 썼으면 100원을 지불했으니까 나머지 얘를 가지고 320원을 맞추면 되는 거겠지. 맞지? 이런 경우라면 50의 Y 플러스 10의 Z를 이용해서 320원을 맞춰주면 돼. 100원을 지불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 기준으로 볼 겁니다. Y는 적어도 하나를 쓸 거라면서 Y 적어도 하나 쓸 거니까 이제 순서상을 적을게요. X 한 개 썼고요. Y도 하나 쓴 경우를 볼 거야. 그럼 50원을 지불한 거지. Y가 하나 썼으니까. 그럼 얼마 더 내야 돼? 270원을 더 내야 되지? 10원짜리 270원을 만들 거니까 몇 개 넣어야 돼? 27개를 넣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 거지. 그지?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두 개 쓰면 50원짜리 하나 더 썼으니까 여기서 50원을 빼주면 되는 건가? 22개? 이것도 못 쓰겠네. 그 다음에 1, 3. 그러면은 150원을 지불했으니까 또 5개 빼주면 여기 17개. 이것도 못 쓰지 뭐. 1, 4, 12개. 이것도 15개 넘어가니까 못 쓰겠지. 쓸 수 있는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1, 5. 또 5개 뺄 거니까 7개. 이거는 13개 지불했으니까 가능하네. 그 다음에 1, 6, 2개. 쓸 수 있겠지? 요 2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그 다음 X를 2개 지불한 경우, 100원짜리를 2개 지불한 경우는 이미 200원을 지불했으니까 50의 Y 플러스 10의 Z가 얼마를 만들면 돼? 220원을 만들면 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또 얘 2개 썼고요. X는. Y는 하나 쓴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 하나 썼으니까 50원을 지불해서 170원을 만들면 돼. 여기 17개 못 써. 2, 12. 이것도 다 더하면 16개 못 써. 그럼 그 다음부터 쓸 수 있겠다. 2, 3, 7개. 그 다음에 2, 4, 2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를 3개 쓴 경우면 50의 Y 플러스 10의 Z가 얼마를 만들면 돼요? 300원 지불했으니까 120원만 만들면 돼요. 그럼 얘는 50원짜리, 자, X가 3개, 50원짜리 1개 사용한 경우면 50원 지불했으니까 70원만 더 만들면 되지? 이렇게. 이거 쓸 수 있겠네. 또 3, 2, 2 이것도 쓸 수 있겠지? X를 4개를 쓰면요 400원을 이미 지불한 거라서 Y를 1개도 못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여기서는 Y를 0개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 뭐 Z를 2개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그지? 이런 경우도 못 쓰겠지. 내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가지 경우의 수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 기준으로 나눌 때 우리는 빠뜨리지 않고 또 중복되지도 않고 이 경우의 수를 다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돈을 지불할 땐 총 금액이 정해진 경우
총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고 돈 지불하는 문제 중에 연습 문제 있는 문제를 또 하나 더 볼 거예요. 예, 필기하시고요. 자, 38-7번에 보시면은 얘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총 몇 가지냐고 물었는데 요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금액의 종류랑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얼마가 됐든지 간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야. 그래서 내가 지금 500원짜리를 2개 갖고 있는데 얘네들과 동시에 사용할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500원짜리를 안 줘도 되잖아. 100원짜리나 10원짜리를 주면 되는 거니까. 100원짜리나 10원짜리를 줄 수 있으니까 500원짜리는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줘도 되고요. 어떨 때는 2개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안 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500원짜리를 내가 2개 갖고 있을 때 줄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는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와 1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에다가 안 주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의 가지수가 생기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100원짜리는 내가 5개 갖고 있어. 5개 갖고 있는데 하나를 줘도 돼, 2개를 줘도 되고 3개를 줘도 돼. 5개까지 다 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안 주는 방법도 있는 거지. 100원짜리 안 주고 500원짜리나 10원짜리를 줄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주는 방법의 가지수는 총 6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10원짜리 마찬가지야. 10원짜리도 4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어. 하나를 줘도 되고 2개를 줘도 되고 3개를 줘도 되고 4개를 줘도 돼. 그런데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내가 동시에 생각할 거니 곱하기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되겠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안에는 500원짜리도 지불하지 않고요, 100원짜리도 주지 않고요, 10원짜리도 주지 않은 가지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지? 100원짜리도 안 주고 500원짜리도 안 주고 10원짜리도 안 주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거 한 가지는 빼줘야 돼.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가 되는 거야. 됐지? 약수의 개수를 세마는 방법과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동전의 개수에 항상 1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돼요. 정리됐죠? 자, 문제는 두 번째.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카운팅 해보래요. 위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 이런 상황이 다른 거야. 100원짜리를 5개 지불하면 500원 낸 거지. 맞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요. 100원짜리만 5개 냈어. 그럼 500원 낸 거잖아. 맞지? 그런데 500원짜리 하나 내도 500원 낸 거잖아. 분명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로는 100원짜리 내는 방법과 5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야. 하지만 금액은 같은 금액인 거지. 맞지? 이렇게 작은 단위를 가지고 큰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중복한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같은 금액을 지불했잖아. 금액의 종류로는 같은 금액이 된 거잖아. 그 중복되는 경우를 빼주자는 거야, 이제. 중복하는 경우는 카운팅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걸 빼주고 싶은데 문제가 생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 작은 금액을 가지고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 얘는 10원짜리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는 100원을 지불할 수가 없지.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겨. 왜? 중복된 경우가 안 생기잖아. 10원짜리를 몇 개를 사용해도 100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안 생길 거야. 맞지? 그런데 100원짜리 5개 쓰는 경우는 분명히 500원짜리 하나 쓰는 경우는 중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작은 단위를 가지고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때는 환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불 가능하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합니다. 작은 단위로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게 가능해지면 큰 금액을 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환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동전을 이제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면 10원짜리 4개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냐면 100원짜리가 원래 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500원짜리 2개니까 총 100원짜리 10개가 생기는 거지 15개가 있는 거야. 됐나요?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해도 이제는 중복하는 경우가 하나도 안 생길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환전을 시켜놓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4 플러스 1 곱하기 15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지? 아무것도 지불 안 한 거 빼면 되지? 그래서 5, 16 마이너스 1 이만큼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가 되시겠죠? 돈을 지불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총 금액을 결정해서 알려준 경우에는 부정반원식 해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에 관한 얘기는 지금 생각한 대로 같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을 해서 환전해서 계산하시면은 또 돈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중복하는 경우를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영역을 색칠하는 문제예요. 38-3번으로 볼 텐데요. 본지불이 2번이었나? 얘가 3번인가요? 뭐 색칠을 하든 아니면 숫자를 사용하든 어쨌든 어떤 영역에 구분할 수 있는 표현을 할 텐데 38-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얘가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5개 영역이 있고요. 5개 영역에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5가지 색을 여기다가 칠을 할 거야. 같은 색을 몇 번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하는 부분의 색은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같은 색을 인접한 영역에 칠하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게. 이 영역은 구분할 수 있게 서로 다른 색을 칠해줘야 돼. 색깔은 지금 총 5개 있대. 자, 색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는요. 가장 먼저 생각할게. 인접하는 영역에 가장 많은 놈. 인접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예요. 영역을 우선 색을 칠합니다. 인접하는 영역의 수가 제일 많은 놈을 먼저 칠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으로 많이 인접하는 영역 뭐 순서대로 칠을 할 텐데 뭐 얘가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A를 먼저 칠을 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는요 인접하는 영역이 다 똑같아요. 개수가. 그래서 그때는 뭐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돼. 뭐 B, C, D, E 중에서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돼요. 그 다음으로 인접 개수가 많은 놈을 택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단계가 요 놈을 칠하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2번에서 이 단계에서 선택된 영역이 있겠지? 이 단계에서 선택된 영역과 인접하지 않는 영역을 칠할 건데요. 이때 이놈은
같은 색을 사용할 건지 다른 색을 사용할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2번과 3번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얘는 A 영역이 제일 많은 인접 개수를 갖고 있지. 그 다음에는 B, C, D, E 중에 E는 A를 제외하고 B, C, D, E는 인접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 놈들 중에는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지. B를 먼저 택할게, 그럼. 자, 그 다음 단계는 2단계에서 선택한 영역과 인접하지 않는 영역을 색칠할 건데, 그러니까 B랑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D를 먼저 생각할 거거든, D를. 근데 이때 이 D를 생각할 때 이 D한테 B와 같은 색을 칠할 건지 B와 다른 색을 칠할 건지를 구분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리고 나면은 뭐 이제 또 C랑 E도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칠해도 되겠지. 2단계 인접 개수가 많은 영역을 칠할 건데 똑같아. 그러니까 C랑 E도 그냥 칠할 거야. 근데 C도 마찬가지로 E랑 같은 색을 칠할 건지 다른 색을 칠할 건지 구분하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A 몇 가지인지 볼까요? 5가지 색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지, A는. 그 다음에 B는 A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B한테는 A한테 칠한 걸 또 칠하면 안 되잖아. A한테 칠한 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색을 3개 중에서 나머지 4개의 색 중에서 골라서 하나를 칠하겠지. 그럼 얘는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D 영역을 칠할 때 B에서 칠했던 걸 그대로 칠하는 거는 그냥 한 가지 방법인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른 색을 칠한다면 여기는 3가지 색을 들어가겠지. 이런 2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 영역을 칠할 때는요. 이렇게 칠했을 때는, 이 위방법을 칠했을 때는 현재 색깔을 칠한 게 좀 2가지밖에 없어. A 칠했고 B랑 D는 같은 색을 칠해놨으니까 현재 총 2가지 색을 썼어. 그러면 C한테는 A, B, D랑 구분해서 색을 칠해야 되는데 2가지 색밖에 안 쓰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색을 쓸 수가 있겠지. 맞지? C한테 3가지 색을 썼으니까, 자, E도 마찬가지야. 얘 3놈과 구분해서 색을 칠할 건데, 여기 같은 색을 칠할 건지, 다른 색을 칠할 건지 구분할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겠네. 맨 마지막에 칠할 거라서. 그지? 남은 색깔 몇 가지야? 얘도 그냥 이렇게 이놈들하고만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3가지 색을 칠하면 되겠지. 여기. A, B, D한테 서로 다른 색을 칠했어. A, B, D한테 서로 다른 색을 칠했어. 그러면 C한테 쓸 수 있는 건 2가지야. 그럼 E도 2가지가 되겠지. 마지막에 칠할 거라서 굳이 같은 색을 칠할 건지 다른 색을 칠할 건지 맨 마지막은 구분할 필요가 없을 거야. 남은 색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처럼 칠할 수도 있고요. 밑에 방법으로 칠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다 칠해야 일이 끝나는 거라서 이것들을 다 곱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5, 4, 20하고 9를 곱하는 거니까 180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12랑 20을 곱하는 거니까 240까지. 그래서 총 420까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은 공개된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심화다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따로 언급을 할 거예요. 이놈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란 순열의 모양으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연습 문제 지금 이놈이 보이고 있거든요. 연습 문제 이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 또 피보나치 모양으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야 되는 모양,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 중에 따로 언급을 할 겁니다. 요거 이제 공개된 강의 속에서는 선생님이 요거는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수업 시간 중에 언급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순열과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을 하는 거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을 해라. 그래서 가장 먼저 정의가 되는 게 그냥 내가 n개를 갖고 있는데 3개를 갖고 있는데 그 3개를 순서 있게 나열을 할 거야.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총 6가지가 나오겠지. 그 경우의 수를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계승 기호인데요. 계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모두 배열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걸 우리는 n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n 곱하기 그 다음에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까지를 차례대로 곱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n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예를 들자면 3명을 일렬로 배열해봐 그러면요. 3명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내가 배열해야 되는 대상이 3명이야. 그 3명 자리를 미리 만들어놔. 자,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아무나 골라서 여기를 채울 거야. 3명 중에서 아무나 골라서 여기를 채울 거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자, 이미 한 명 안 찼어.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이야? 2명이야. 2명 중에서도 아무나 골라서 여기를 채울 거야. 몇 가지 경우야? 2가지 경우. 나머지 한 명에다 채우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3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라고.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4명 배열하면 4팩토리얼 되겠지? 맞지? 다음. 자, 요런 기호가 있는데요. 얘는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부릅니다. 이 놈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놈이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만 뽑는 거야. 이렇게 r개만 선택을 해갖고 걔네만 일렬로 배열할 거야. r개를 선택하여 얘네들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산을 먼저 위에 그 칸 채우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R명을 채울 거니까 내가 자리를 몇 개 만들어놔? R개를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이 개수가 현재 R개야. 세 개, 4개 해서 R개 자리를 미리 만들어놔요. 왜 R개를 만들어? R개만 선택해서 걔네만 배열할 거니까 배열되는 애들이 몇 명이야? 배열되는 아이들은 R명만 배열을 할 거지, 그치? N명을 다 배열한 게 아닌 거야. 자, 그런데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총 몇 명인데 N명을 데리고 있어요. 걔네 중에서 나는 R명만 뽑아서 여기다 배열을 할 거야.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애는 총 N가지가 있겠지. N명 중에서 한 명 뽑아서 여기다 앉힐 거니까 가질 수는 N가지가 있겠지. 맞지? 자, 이미 한 명 데려다 앉혔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 N-1명이 남았어. 걔네들 중에서 또 아무나 뽑아서 여기다 앉힐 거야. 몇 가지야? N-1가지가 되겠지? 이미 2명 앉혔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아이들이 N-2명. 그 중에서 또 한 명 뽑아서 여기다 앉힐 거니까 N-2가지가 되겠지. 그지? 자, 두 번째 놈을 앉힐 때 2를 뺐어요. 세 번째 놈을 앉힐 때 2를 뺐어요. 그럼 R번째 놈을 앉힐 때는 N-R-1 이렇게 쓰겠지? 그지? 두 번째에서 1 뺐대. 세 번째에서는 2를 뺐대. 10번째는 9를 빼겠지? R번째는 R-1을 빼겠지? 맞지? 이걸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계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놈을 계산할 때 이렇게 쓸 건데 정의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런 모습으로 정의가 돼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정의가 돼요. 이거는 정의야. 주로 증명 과정에서 많이 쓰여요.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n 퍼뮤테이션 r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위에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놈이고 얘는 이 위에서 쭉 끝까지 팩토리얼 배열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뒷부분 사라지는 부분들이 이만큼이야. 이걸로 나눠주겠다는 거거든. 이해되겠죠? 그렇게 나눠주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새롭게 이놈을 정의로 쓸 거니까 n 퍼뮤테이션 0 그러면 n 퍼뮤테이션 n 그러면요.
n 퍼뮤테이션 n이라고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얘는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거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는 거지, 지금 여기 n. n개를 선택해서 배열을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누구랑 같아야 돼? 이거 그냥 n 팩토리얼과 같아야 되는 거지? n명을 다 배열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과 같아야 돼.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얘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이거. 그지? 여기서 0 팩토리얼이라는 놈을 0 팩토리얼이라는 놈을 1로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0 팩토리얼은 0이 아니야.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확인을 해놓고 나시면 하나 더 있네. n 퍼뮤테이션 제로는 여기 n 팩토리얼 분의 0을 빼는 거니까 n에서 0을 빼는 거니까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네. 그래서 이것도 얼마가 돼? 1 돼. n 퍼뮤테이션 제로라는 놈은 n개에서 아무도 안 뽑을 거야. 그럼 배열도 아무도 안 하는 거거든. 그럼 사실은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잖아, 이거. 그지? 그런 것도 사실은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카운팅 하겠다는 거래요. 이런 놈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맞는 거 골라봐, 틀린 거 골라봐 할 때 좀 틀릴 우려가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순열은 n 팩토리얼과 n 퍼뮤테이션 r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문제에 따라서 어떨 때는 팩토리얼, 어떨 때는 퍼뮤테이션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겠지, 그지? 자, 순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순열 정리를 할 거예요. 실력 정석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될 테니까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 대신에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문자 다 다른 문자인 거 맞죠? 8개? 서로 다른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서로 다른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이때 첫 번째 A라는 문자는 5번째에만 오도록 A라는 놈은 5번째 오도록 항상 배열을 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모음 길이는 이웃하도록 배열을 하래요. 세 번째 모음 길이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을 하래요. 네 번째 양 끝에는 자음만 오도록 양 끝에는 자음이 오도록 배열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도록 배열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T와 R 사이에 모음이 2개 오도록 배열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정색책에 보시면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놈이 이 중에 이제 2개의 문제가 310페이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문자 어떤 대상인데 그 대상이 순서까지도 정해져 있는 거지. 어떤 대상을 꼭 5번째 오도록 배열을 하래요. 지금 얘는 배열해야 되는 대상과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과 순서가 이미 고정되어져 있으면 이건 내가 배열을 할 때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임의대로 배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어디다 두고 싶다 해도 내 마음대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럼 내가 경우의 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그럼 얘는 잠시 빼놔. 이놈은 잠시 빼놓고 나머지 애들만 배열을 해. 총 8개의 문자를 배열해야 되는데 얘는 빼놨으니까 총 몇 개 있어?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그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7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시면 총 7팩토리얼 가지의 가지수가 생기겠지. 그 모든 놈들은 지금 현재 다 A가 없는 상황이죠? 맞죠? A를 이제 모든 경우에다가 다 5번째 자리에는 A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전체 경우에서는 바뀌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냥 대상과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제외하고 배열하시면 돼요. 대상과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배열을 해라. 다음 두 번째, 모음끼리는 이웃하도록 해라. 이 이웃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를 공부했을 테니까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웃해야 하는 대상을 묶어서 한 놈 취급하죠, 그죠? 이웃해야 되는 대상을 첫 번째 묶어서 한 개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배열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묶어서 한 개로 취급했던 그 녀석들 내부 순서를 고려해서 내부 순서 배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해라 했으니까 모음끼리는 묶어서 한 개로 취급할 거야. 그러면 이 전체가 원래 8개였는데 모음이 I도 있고 A도 있고 E도 있고 총 3개가 있죠. 그 3개를 따로 빼. 그러면 자음만 5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모음은 하나로 취급하라는 얘기야. 그럼 전체가 몇 개야? 자음 5개, 모음 하나. 자음 5개, 모음 하나니까 6개가 되는 거지. 그 6개를 전체 배열하래. 그럼 6팩토리얼 된 거야. 그리고 모음끼리 묶은 애들, 이 모음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모음 몇 개인데? 3개, 모음 3개. 그 모음 3개가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가지수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가져야 되겠지, 3개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마라. 어떤 대상은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면 첫 번째, 얘는 상대 집단을 우선 배열해요. 모음의 상대 집단이니까 자음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먼저 배열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음을 배열하고 하면 되는데 우선 배열한 놈들이 사이사이에 자리가 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빈 자리에 요거 잘 만드셔야 돼요. 자,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빈 자리에 이제 모음 배열하면 돼요. 빈 자리에 나머지 이제 배열하면 돼요.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지. 자, 상대 집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음인데 자음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음을 배열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몇 가지? 5팩토리얼 가지 되겠지? 자음만 배열했으니까 5팩토리얼 가지. 그리고 나면 이제 빈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빈자리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자리들 다 빈자리들이야.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다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양끝까지 포함해서 사이사이에다 다 빈자리를 만들어 놔.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6개의 자리가 생겨. 그 6개의 자리에 모음을 각각 하나씩 다 배열을 하는 거야. 어디다? 내 맘대로. 이렇게 배열해도 모음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않아요. 그죠? 자음끼리는 이웃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모음 이 6개의 자리 중에 아무데나 3개를 골라서 아무데나 3개를 고르는 거야, 이 안에다가. 그래서 모음을 배열해도 모음은 절대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골라서 배열을 하는 거라서 6 퍼뮤테이션 3이 돼. 이해 되겠지? 요거 잘 구분하시고요. 이웃해야 되는 경우와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잘 구분해서 배열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양 끝에는 자음이 오도록 해라. 이런 것들은 특별한 조건이 오면 이 특별한 조건을 먼저 만족을 시켜주면 돼. 얘는 다른 조건은 없어. 그냥 양쪽 끝에만 자음을 넣으면 된대. 그래서
양쪽 끝에다 자음을 놔. 이렇게. 하나, 둘. 이 가운데는 총 몇 개 올 거야? 6개가 오겠지, 그럼. 이 6개는 자음이니 모음이니 구분 없지? 그냥 막 놓으면 되는 거지? 이 양쪽 끝에만 자음을 놓으면 된대. 자음이 모두 몇 개 있는데? 5개. 자음이 5개 있어. 그 5개 중에 2개만 골라서 이 양쪽에다가 둘 거야. 배열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O 퍼뮤테이션 E가 양쪽 끝에 자음을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무거나 자음 2개 골라서 양쪽 끝에 놨어. 그럼 이제 문자 몇 개 남았어? 6개. 그 6개는 이 사이에다가 아무렇게나 넣으면 되는 거라며. 그럼 몇 가지야? 6팩토리얼 가지. 다음. 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적어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적어도는 전체 배열하는 모든 가지수에서 6건의 경우의 수를 빼줘요.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체 가지수에서 6건을 빼줍니다. 왜 그런지를 직접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직접 내가 카운팅 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반대 사건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만 예를 구하는 게 빠르니까 차라리 이걸 구해서 빼는 게 빠르다는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면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되는 사건의 반대 사건은 양쪽 끝이 다 자음인 경우지. 그걸 위에서 구해놨잖아.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위에서 구해놨어. 그래서 전체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줄 건데 전체 사건은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사건이니까 8팩토리얼 가지고요. 거기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위에서 계산한 대로 O 퍼뮤테이션 E 곱하기 6팩토리얼로 계산할 거예요. 적어도는 전체에서 6건을 뺀다 라고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 6번째, T와 R 사이에 모음이 2개 와야 된대. T와 R 사이에 모음 2개 와야 된대. 그러면 뭐 T라는 문자가 오고 모음 오고 모음 오고 이렇게 R이라는 문자가 오고 이게 4개가 항상 묶여 있는 거야. 이 사이에는 다른 문자가 또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지금. 항상 이 4개가 묶여 다니는 거야. 그러면 T랑 R 사이에 모음 2개를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되겠네. 이것도 T랑 R 사이에는 모음 2개 있는 거잖아. 이런 것도 되겠네, 그지? 그래서 R과 T가 배열되는 게 2가지가 생기고 그 안에 모음 2개 놓을 거고요. 다른 문자들은 뭐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다른 문자들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몇 개 문자인데? 4개 문자겠지, 그지? 얘네가 이렇게 묶일 거라서 이웃하는 모양이 돼요. 얘네들은 이웃하는 모양이 돼. 그래서 이 내부 순서는 뭐 나중에 고려해도 되고요. 지금 먼저 배열해도 되고요. 어쨌든 전체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를 하나로 취급할 거니까 전체는 몇 개? 얘는 하나니까 나머지 4개랑 이거 하나랑 해서 총 5개를 배열하는 거지. 전체 배열 가지수가 5가지 5팩토리얼 가지가 돼. 전체 배열 가지수가 5팩토리얼 가지. 그리고 내부 순서를 배열할 건데 내부 순서는 T와 R을 가져다 여기다 배열을 할 거니까 자음이 모두 몇 가지 있었어? 5가지 중에서 T랑 R만 갖고 와서 고르는 게 아니네. T하고 R만 써야 돼. 이거 배열하는 거 2가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모음 3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와서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 퍼뮤테이션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것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숫자 배열인데 숫자를 배열할 때는 0이라는 놈이 어디에 배열됐는지를 좀 유의해서 배열을 하셔야 되는데요. 0이라는 놈이 사실은 맨 앞에 오면은 자릿수를 만족하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0, 1, 2를 3개를 배열할 건데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0이 맨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별 큰 의미는 없고 숫자를 배열할 때 가끔 묻는 게 뭐 2의 배수 만들어라, 4의 배수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배수를 만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배수 만드는 건 쉽죠. 1의 자리에 짝수들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0을 포함해서. 2의 배수는 1의 자리만 짝수 놓으면 돼. 3의 배수는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되면 돼. 123, 3의 배수야. 1, 2, 3 더하면 6, 3의 배수니까. 오케이? 213. 그러니까 이 숫자 3개 가지고 만드는 모든 배열은 다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4의 배수는요. 10의 단위까지만 10의 단위까지만 4의 배수면요. 전체도 4의 배수입니다. 앞자리에 100의 단위나 1000의 단위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10의 단위하고 1의 단위를, 그러니까 10 단위까지 뭐 1, 2, 4, 7, 9 해놓고 요 두 자리만 무슨 수를 배열할 거니 10, 2, 4의 배수 만들면 전체도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5의 배수는 뭐 1의 자리가 0 또는 1이겠지. 0 또는 5겠지. 2의 자리에 0 또는 5를 집어넣으면 5의 배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죠.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가 6의 배수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데 얘는 3의 배수가 되도록 수를 먼저 골라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2의 배수가 되도록 배열하세요. 3의 배수가 되도록 숫자를 고르는 거야. 3의 배수가 되도록 숫자들을 골라내서 걔네들을 배열할 때 2의 배수가 되도록 배열을 해. 2의 배수를 먼저 만족시키시면 곤란합니다. 카운팅하기가. 그 다음 9의 배수는 3의 배수랑 똑같아요.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전체도 9의 배수가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숫자 배열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순열에서도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외에 좀 더 그 심화된 내용들은 실전 강의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이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이게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 쪽에서 얘가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과정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순열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 심화된 문제들인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내신 관리를 하면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순열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조합의 기본 정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강의는 기본적인 정리들만 하고 있어요. 순열에서도 지금 빠진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중에 빠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놈들은 현장 강의를 하면서 추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줄 거고요. 조합도 기본적인 정리들 위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조합을 카운팅을 할 건데요. 이 놈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걔네들을 다 배열을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걔네들을 배열을 하면 걔는 순열이었죠.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순열이었는데 얘는 선택하고 끝나. 선택만 하면 돼. 뽑아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선택만 이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그래요.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놈이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건데 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r 팩토리얼이겠지? 그 놈으로 나눠주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왜? 컨비네이션은 r개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r개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이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이제 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없어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는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퍼뮤테이션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퍼뮤테이션이 이거였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지. 이게 퍼뮤테이션이었지.
그거 R 팩토리얼 나눠준다 했으니까 이놈을 다시 또 R 팩토리얼 한번 나눠주면 얘가 또 증명할 때 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꼭 따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계산은 위에 거, 실제로 쓸 때는 위에 걸 쓰셔도 좋고 밑에 거 쓰셔도 좋아요. 선생님도 실제로 쓸 때는 밑에 걸 많이 써요. 위에 거보다. 이제 문제 속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가장 흔한 문제가, 도형에서 뭐 선분 만들기 또는 삼각형 만들기 또는 사각형 만들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교재 317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그림이 나와요. 직선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점이 총 7개 점이 찍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이제 직선의 개수를 나보고 카운팅을 해보래. 그러면 점 2개가 골라지면은 얘 가지고 이 직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지? 점이 2개만 있으면 그 2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2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 텐데, 그러니까 뭐 7개 서로 다른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개수는 7개 점 서로 다른 점 중에서 2개를 택하기만 하면 직선이 만들어질 테니까 뭐 이렇게 택했으면 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랑 얘를 택했으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한 직선 위에, 애초에 한 직선 위에 있었던 요 4개 점을 가지고 4개의 점을 가지고 2개를 택하는 놈들은 다 같은 직선이잖아. 이거 빼. 다 같은 놈들이니까. 다 같은 놈들이니까 뺐는데, 빼고 나면요. 사실은 이 위에 하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든 가지수를 다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나중에 다시 더해줘야 돼. 원래 있던 거 직선 하나는 더해주는 거야. 이게 직선의 개수고요. 뭐 삼각형의 개수를 세말하고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 점 3개가 있으면 되겠지, 그지? 아무거나 점 3개를 고르면 돼. 하나, 둘, 3개 고르면 이걸로 삼각형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그러면 삼각형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7개 점에서 아무거나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데, 이때도 문제는 일직선상에 있는 4개 점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4 컨비네이션 3을 빼주면 되지. 4개 점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가지수야. 여기는 1도 안 돼도 되겠죠? 애초에 이 안에는 삼각형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거 다 뺐으니까 나중에 따로 더하는 게 없는 거지, 얘는. 자, 이렇게 가지수 셈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16개를 모아서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때 이 안에서 그려낼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로의 어떤 직사각형이든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뭐 직사각형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생각해볼까? 자, 이 사각형을 한번 생각해볼게. 요거 직사각형이지? 분명히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사각형 중에 하나인데, 직사각형을 어떤 직사각형이든지 가로의 길이가 2개 있어야 되고요, 세로도 2개 있어야 돼, 선분이. 그지? 가로 선분 2개, 세로 선분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로 선분 2개는 내가 요 선분과 요 선분을 골라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로 선분 2개는 요 놈과 요 놈을 골라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로 선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요 2개를 고르고, 세로 선분 5개 중에서 요 2개를 골라내서 싹 골라진 것만 눈으로 드러내보면 요 사각형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요렇게 2개와 요렇게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얘 하나야. 내가 가로 선분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고요, 또 세로 선분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낼 건데, 고르는 작업을 달리하면 예를 들어서 세로 선분 이 2개를 택하는 게 아니고 세로 선분을 다른 데서 2개로 택해, 이렇게. 그러면 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지?
가로선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선분 두 개를 내가 다른 데서 고르면 뭐 사각형의 모양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고르는 방법을 달리하면 다 다른 사각형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각형의 모양,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는요, 골라내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 오케이?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는 내가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의 개수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는 가로선분 5개에서 임의로 2개를 골라내고요. 또 세로선분 5개에서 임의로 2개를 골라내는 방법대로 직사각형의 모양이 다 따로 결정돼서 이만큼 개수로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이 안에서 그려지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 이 안에서 그려낼 수 있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는 가장 큰 변의 길이가 4인 놈, 뭐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 4인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가로의 길이 2인 놈 중에서 길이가 4 되도록 선분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맞지? 세로 선분 5개에서 길이가 4 되도록 선분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얘랑 얘를 고르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개수야, 이건. 같은 방법으로, 자, 길이가 3짜리 택해볼까? 길이가 3짜리.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요렇게 택해도 되고 요렇게 택해도 되죠. 이게 길이가 3 되는 방법 2가지지. 그지? 2가지 방법이 있네. 가로선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택해도 길이가 3 되고요. 요렇게 택해도 길이가 3 되죠. 또 2가지 방법이 있네. 그래서 길이가 3인 놈은 총 4가지가 그려집니다. 총 4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따지면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을 거야. 얘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얘는 길이가 3인 정사각형, 길이가 2인 정사각형,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오케이?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와 정사각형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조합 내용 중에 분할과 분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분할은 결국은 이제 구분하는, 그러니까 나누기라는 거고요. 분배는 뭐 나눠주는 거지. 분배, 나눠주기. 분할은 나누기. 분배는 나누어주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내가 10명을 5명, 3명, 2명으로 이 세 그룹이 되는 거지. 세 그룹을 만드는 거야. 5명, 3명, 2명으로 나누려고 그래.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을 5명 니네 한 팀, 3명 니네 한 팀, 2명 니네 한 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내가 임의로 10명 중에서 아무거나 5명을 빼. 자, 니네가 한 팀이다. 이렇게 이름, 이렇게 한 팀을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5명 중에서 또 3명을 빼. 자, 니네도 한 팀이야. 이렇게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명에서 다 2명 빼. 2명에서 2명 다 골라내는 거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됐죠? 다음. 또 10명이 있는데, 요 10명을 3명, 그리고 4명으로 나누려고 그래, 이번엔. 그럼 방금 위에서 한 대로, 자, 10명 중에서 3명을 골라내. 자, 니네가 한 팀이야. 라고 정해주고. 이제 7명이 남았겠지. 7명 남은 애들 중에서 또 3명을 골라내. 자, 니네도 한 팀이야. 이렇게 붙여주고. 4명 남았는데, 그 4명 다 골라내. 4명을 이제 다 불러내서, 자, 니네도 한 팀이야. 이렇게 팀을 정해주는 거지. 그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분할인데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위에 거랑 똑같이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틀린대. 왜 틀리냐면, 틀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10명한테 내가 번호를 붙였다고 가정할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여놨는데 맨 처음에 10명 중에서 3명을 고를 때 1, 2, 3번이 뽑힐 수 있지. 이렇게 세 놈이 한 팀이 되는 거지. 7명이 남았어. 그럼 4번부터 10번까지 남았겠지? 그 4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3명을 고르는데 4, 5, 6이 뽑힐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 7, 8, 9, 10이 여기 있는 거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뽑힐 수 있죠?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이렇게 뽑히고, 7명 중에 3명 뽑는데 이렇게 뽑히고, 4명이 다 뽑는 거고. 이런 경우 분명 생기겠지?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맨 처음에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4, 5, 6이 뽑혀요. 처음에. 이렇게 뽑힌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이 또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뽑았더니 걔네가 1, 2, 3이래. 나머지 아이들 이렇게 배열되는 거지. 한 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뽑힌 경우랑 이렇게 뽑힌 경우는 분명히 이 안에 따로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체와 이런 경우 전체가 다 이 안에는 따로 카운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은 같은 모양이야. 이해 가요? 1, 2, 3이 한 팀, 4, 5, 6이 한 팀, 7, 8, 9, 10 한 팀. 여기도 1, 2, 3이 한 팀, 4, 5, 6이 한 팀, 7, 8, 9, 10이 한 팀. 그러니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은 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따로 카운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가 같은 거니까 같은 거 중복되는 건 빼줘야 되잖아. 그지? 없애야 되잖아. 중복되는 건. 그래서 얼마만큼 중복이 되냐면 이렇게 같은 인원수로 만들어져 있는 두 그룹은 자리를 바꿔도 같은 모양이거든. 이 두 개가 자리 바꾸는 모양, 이 팩토리얼로 전체를 나눠줘야 돼요. 이 두 개가 자리 바뀌는 모양은 같은 모양이니까 항상 같은 모양이 두 개씩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놈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9명을 3명, 또 3명, 또 3명으로 구분하면 같은 인원수가 이제 3그룹이 된 거지. 그러면 이 3그룹은 지네끼리 아무리 자리를 바꿔도 다 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따라서 9 컴비네이션 3, 6 컴비네이션 3, 3 컴비네이션 3까지 분할을 해놓고 자리 바꾼 거 다 같을 테니까 얘는 3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중복되는 경우를 배제하려면. 이해되겠니? 같은 인원수를 갖고 있는 그룹이 2그룹이야. 그럼 2팩으로 나누는 거고 같은 인원수의 그룹이 3그룹이야. 그럼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그룹으로 나누기만 한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나눠 놓고 5명, 3명, 2명으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얘를 A, B, C 세 팀으로 구분하는 거야. 또는 뭐 팀명을 준다고 생각해도 돼요. 뭐 청팀, 백팀, 홍팀으로 만든다. 이렇게 팀 이름을 정해준다는 얘기는 이 A, B, C라는 놈을 이 세 팀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 B, C 줘도 되고 A, B, C 줘도 되고 B, A, C 줘도 되고 B, C, A를 줘도 되고 결국은 A, B, C라는 세 개 문자를 이놈 밑에다 나열하는 방법이 가질 수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그냥 3팩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분할까지 계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팩을 따로 곱하셔야 돼요. 여기도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서 3팩을 따로 곱해야 되고 얘도 똑같아.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서 3팩을 따로 곱해야 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얘하고 얘는 약분대가 없어질 거니까 선생님 이것만 계산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 약분할 건데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거. 반드시 분할까지 다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분배를 따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할 때 혼란스럽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분할, 여기까지는 분할, 팀으로 나누는 거는 분할, 그 팀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분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자, 여기가 분할 분배인데 뭐 318페이지에 이제 분할 분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풀을 보시면서 잘 풀어 보시고요.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선생님은 패스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숙제에 포함돼서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숙제에 포함시켜서 다음 주 일요일날 3월 10일 일요일날